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불안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심이 이탈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소방수로 투입된 연기금도 지수 하방을 받쳐주기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증시 추락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선을 넘겼고 당분간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방산업계도 연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인 정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못할 거란 우려 속에서 방산 수출이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손보험이 과잉진료와 의료 쇼핑으로 적자가 심각한 수순입니다. 여기에 탄핵 정국 장기화에 금융시장 혼란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실손보험 개혁 논의가 반쪽짜리에 그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전국 불안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심이 이탈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27선까지 밀렸는데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이후 처음입니다. 소방수로 투입된 연기금도 지수 하방을 받쳐주기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로 전국 혼란에 대한 불안 심리가 증폭하자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연중 최저점 수준까지 밀려나는 등 국내 증시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나흘간 코스피에 8,422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국내 증시 하방 떠받치기에 나섰지만 개미의 투매 양상을 이기진 못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발 리스크에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메인의 강력한 매도세에도 홀로 하락장에서 저가 매수세로 바치던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로 돌아서자 증시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78% 내린 2,360.5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2,392.37에 문을 연 코스피는 기관과 함께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냈던 외인들이 오후 들어 장중 매도로 전환했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지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개인이 8,86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올해 최저점인 2,363.98을 갈아치웠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는 더 충격이 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4월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5.19% 추락한 627.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개인들의 집중 매도 영향인데 이날 하루에만 개인들은 3,014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 4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주가가 내리면서 코스피는 5.58%, 코스닥 지수는 9.23%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시장의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각각 113조 원, 31조 원 줄어 모두 143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인들은 1조 1,503억 원이 넘는 순매도세를 보였고 지난 4일과 5일 각각 3,398억 원, 1,636억 원을 순매수한 개인은 지난 6일부터 5,816억 원 순매도로 전환해 이날 8,860억 원까지 연속 이틀간 매도 우위로 투매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분간 탄핵 정국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심 이탈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야권의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은 오는 14일 열립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증시 추락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선을 넘겼고 당분간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자 정부 경제팀이 추가 조치를 밝혔습니다. 조만간 구조적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주식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불안감 확산에 따라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오른 1,426원에서 출발해 오전 10시 1,43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1,430원대 기록은 약 2년 1개월 만입니다. 시장에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전국 불안 상승 전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 단기 상단 1,450원 전망까지 내놓으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 경제팀은 정치적 상황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비상공조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시장 안정 메시지를 거듭 내놓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투입된 밸류업 펀드 300억 원 이외에 추가로 이번 주 700억 원, 다음 주 300억 원을 순차적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3천억 규모 2차 펀드도 추가 조성합니다. 이어 정부 경제팀은 조만간 외환 유입 촉진을 위한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발표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국고채 긴급 조기 상환, 바이백과 하는 국고채 단순 매입을 즉시 시행하고 외화 자금 시장에서는 필요할 때 외화 환매 조건부 채권 즉시 매입 등으로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완 금융위원장은 또 오늘 오전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기관장 등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금융지주사에게 외국계 금융사 투자자 대상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과 안정성에 대해 적극 소통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방산업계가 연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인 정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못할 거란 우려 속에서 방산 수출이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방산업계의 계엄령 후폭풍이 거셉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장관 사퇴 등이 이어지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방산업계에도 비상계엄령 사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계엄령은 선포 3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협상에 빨간불이 켜질 거란 우려. 실제로 계엄령 이후 외국 수장들은 방한 일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진 3일 방한 중이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다음 날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한국형 기동 헬기의 시험 비행과 생산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었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방한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지난 5일에서 7일 사흘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업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럽 순방 당시 한국과의 방산 분야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만큼 방산업체들의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 후 긴급 체포되면서 수출 협상 공백 등도 우려되는 상황.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면 K방산 전반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기업과 외국 정부 간 계약인 B2G 계약이지만 수출, 협력 범위는 정부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이른바 G2G 협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전국 혼란 장기화가 이어질 경우 수출 타격이 커질 수 있다며 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실손보험이 과잉진료와 의료 쇼핑으로 적자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며 존폐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해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왔는데요. 탄핵 정국 장기화에 금융시장 혼란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실손보험 개혁 논의가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실비로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 전 국민의 약 80%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금 누수가 계속되면서 존폐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와 환자들의 의료 쇼핑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의료비 증가와 보험료 인상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해이로 인한 연간 실손보험 적자만 2조 원에 달하는 상황.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6%, 2년 전 82.8%, 지난해 115.9%와 비교하면 빠르게 악화했습니다. 1세대에서 3세대 실손보험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부담 비율을 높여 출시한 4세대 실손마저 손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는 비급여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안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며 실손개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사단체들이 계엄포고령에서 전공의 등이 처단 대상으로 명시된 데 반발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 의료계가 모두 빠지면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반쪽짜리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의료계가 다 빠진 상태에서 의료특위가 가동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의료특위의 어떤 의견 정리도 쉽지가 않고 보험업계 금융위 쪽에서 회의는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 다음 단계 복지부 의료개혁특위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반쪽짜리로 그냥 정리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비상계엄 사태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꼽히던 실손보험 개혁도 공회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인도 시장 공략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LG전자가 인도 증시 상장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LG전자가 인도 법인 IPO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인도법인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인도 증시 상장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기업 가치는 약 130억 달러. 이번 기업 공개는 신주 발행 없이 보유 지분의 15%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최대 15억 달러를 조달할 전망입니다. B2B 시장 공략을 통해 2030년 매출 100조 원 목표 달성을 제시한 LG전자. 14억만 명의 막강한 내수 잠재력을 지닌 인도 시장 정조준에 나선 겁니다. 코트라는 2019년 110억 달러 규모였던 인도의 가전시장이 2025년 21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중국 대체 시장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동과 아프리카 등 주변 국가 수출을 위한 생산 거점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앞서 현대차는 오는 10월 인도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인도 IPO 사상 최대인 33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인도 TV 시장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2023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2017년 이후 6년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2년도 인도 릴리언스 그룹 자회사인 지오에 4G LTE 네트워크 장비를 단독 공급했고 2014년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나선 뒤 2년 만에 인도 최초의 4G LTE 전국망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생산량을 늘리고 중산층 기반의 프리미엄 가전과 스마트폰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유럽연합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우회해 중국산 자동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하이브리드 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하이브리드 기술을 탑재한 차량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이며 공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럽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유럽에 수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6만 5,800대, 작년 같은 기간 수출량과 비교하면 3배 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 10월 말부터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는 겁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비아디가 17%, 상하이 자동차 35.3%, 지리가 18.8% 등으로 유럽연합은 최대 45.3%의 최종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유럽산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기 때문. 유럽산 자동차에 비해 중국산 자동차는 평균적으로 20%가량 저렴합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 미만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15%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빠르게 이 공급 차종을 바꿔서 지금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중국 기업들의 전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단은 지금 전기차 3종을 갖고 들어온다고 비아디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가능성은 있죠. 실제로 중국 하이브리드 기술이 탑재된 차량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르노 자동차 중형 SUV 그랑콜레오스에 탑재된 파워트레인은 프랑스 르노와 중국 지리 자동차가 50대 50 비율로 합작한 포스 파워트레인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GM은 지난해 11월 비아디와 전기차 배터리팩 한국 공장 구축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출시될 중형 SUV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공동개발한 파워트레인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비아디가 국내 진출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연달아 손잡는 모습. 이는 하이브리드를 겸비한 차량으로 한국 진출에 나서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주요 백화점 상위 3곳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매출 하위 점포를 정리하고 상위 점포 매출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는 모습인데요. 이혜연 기자입니다. 백화점 업계가 유통업 점유율에서 편의점에 밀리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점포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화점 3사는 매출 하위 점포를 정리하고 매출 상위 점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상위 3개 점포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에서 56%에 이릅니다. 팬데믹 이후 소비 침체가 계속되면서 연매출 1조 원을 넘기는 메가 점포 매출이 전체 회사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겁니다. 신세계 강남점은 지난해 최초로 3조 클럽에 입성한 이후 올해는 한 달여 앞선 지난달 28일 연매출 3조 원을 넘겼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잠실점이 3조 클럽 진입을 앞두고 있고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은 국내 백화점 중 최단 기간인 개점 2년 9개월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반면 실적을 내지 못하는 하위 점포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 6월 전국 매출 꼴찌를 기록한 마산점 폐점을 시작으로 부산 센텀시티점은 매각을 추진 중이고 관악점, 상인점, 분당점 등 매출 하위 점포를 대상으로는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섰습니다. 백화점 3사는 충성 고객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 매출 상위 10% VIP 고객이 전체 매출의 최대 80에서 90%를 내는 만큼 신세계백화점은 내년 새로운 등급을 신설하고 등급에 맞는 라운지 운영과 혜택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대백화점은 나이별 VIP 혜택을 차별화하고 롯데백화점은 충성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백화점이 VIP 고객을 잘 관리해가지고 최대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전략을 꾀하고 있고요. 이 프리미엄 소비를 하는 고소득층은 있기 때문에 양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백화점 업계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과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장거리 노선 확대, 중대형 항공기 도입, 기내식 무료 제공 등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풀서비스 항공사와의 경계를 지워가고 있습니다. LCC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메가 LCC 출범이 예고되면서 이탈 고객 잡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이수빈 기자입니다. LCC들이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주에 취항하며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고 기내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대한항공과 같은 풀서비스 항공사와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올 여름 로마 취항을 시작으로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도 유럽과 중동 등으로 하늘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LCC들은 장거리 노선 취향에 맞게 중대형 항공기를 도입하고 무료 기내식과 면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상황. 일반적으로 LCC는 단거리 운항과 단일 기종의 항공기, 직접 판매를 바탕으로 비용을 최소화했는데 기본 서비스가 늘면서 비용이 커지자 저비용이라는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장거리 운항 확대로 인건비와 연료비가 늘어났고 중대형 항공기를 들여오며 임대료와 유지보수비 등의 지출도 늘었습니다. 또 기내식이나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들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수익 구조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싼 가격이라는 저비용 항공사의 정체성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단거리 노선 운임료를 보면 저비용 항공사와 대형 항공사 간에 큰 차이가 없고 장거리 노선은 LCC가 아직 저렴한 수준이지만 수익성이 악화할 경우 저렴한 가격을 지속할지 의문입니다. LCC들이 외형 성장에 힘을 쏟는 이유는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 현재 국내 LCC 사업자 수는 9곳으로 포화 상태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편에선 메가 LCC 출범이라는 예고된 지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진에어를 중심으로 통합 LCC 출범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국제 여객 수송의 절반을 통합 LCC가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이탈 고객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비용을 앞세운 LCC가 저비용 항공사답지 않은 서비스로 장거리 노선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최근 117년 만에 내린 대설로 경기 남부 지역의 피해가 커지면서 농축산 농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 안성시와 여주시, 이천시 등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이귀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는 이번 대설로 내린 농가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비닐하우스 및 축사분계 등 총 1,172건이 접수됐습니다. 6일 기준 농축산 분야 피해액은 627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피해 규모의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규모는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와 여주시, 이천시, 용인 특례시의 피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들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의 신속한 농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안성지역 피해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 김보라 안성시장은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상황을 살피는 등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 역시 정부의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요청한 상태. 이 시장은 용인시 남사우 하해단지 내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농가의 피해 복구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모색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여주시 경우도 지난 5일 기준 피해 신청 규모가 17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30여 마을에서 다수의 피해 구제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천시 또한 대설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기준 총 1,587건의 폭설 피해가 접수됐고 피해액은 약 3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지난 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곧바로 피해 접수 창구를 단일화한 대설피해 통합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6일 집계한 잠정 피해액은 총 3,870억 원으로 안성시가 1,160억 원, 화성시 692억 원, 평택시 627억 원의 순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경기 이기선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